안녕하세요, 복마인드입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따라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가 지급되고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더한 실제 소득에 대한 소득평가액과 재산을 월소득으로 환산한 소득인정액 이하이어야 하는데요. 오늘은 이 금액을 얼마만큼 받아도 수급 자격에 해당되는지, 즉 수급자가 얼마까지 통장에 갖고 있어도 되는지 알아보겠어요? 먼저 시작하기에 앞서 사랑의 구독, 행복의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그런데 이 재산을 산정할 때 꼭 알아두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기본 재산액이라는 것이 있어서 이 기본 재산액은 지역별로 차이가 있는데요. 기본 재산액은 수급자분 재산에서 완전히 제외하는 금액이라서 이것이 지역별로 달라 서울 9초 9,900만인, 경기 8천만원, 광역 세종시 창원시는 7,700만원, 그 외 지역은 5,300만원입니다. 수급자분의 재산이 이보다 적다면 자동차 재산을 제외한 어떤 재산이 있어도 상관이 없어요. 여기에 생활준비금이라고 해서 결혼이나 장래, 의료비와 수급자가 갖고 있는 금융재산, 그러니까 예금, 적금, 주식 등에 대해서 필요한 기본적인 생활을 위한 금액을 가구당 500만원까지 공제해 주는데요. 그래서 기본 재산액에 500만원을 더 가지고 있어도 되죠. 소득이 특별히 증가하지 않는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의 총합이 지역에 따른 기본 재산액과 생활준비금 500만원을 더한 금액보다 적다면 기초생활수급이 탈락되거나 수급비가 감액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른 재산이 전혀 없고 통장에만 돈이 있다면 서울 1억 4백만원, 경기 8,500만원까지 갖고 있어도 수급비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어요. 정리를 해보면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 통장에 얼마까지 있어도 되는지는 거주하는 지역의 지역별 기본 재산액과 가구당 생활준비금 500만원을 더하고 거기에 내가 가지고 있는 주거재산, 일반재산, 금융재산을 빼주시면 알 수 있습니다. 더 이해하시기 쉽게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재산은 주거재산, 일반재산, 금융재산으로 나뉘는데요. 서울에 살고 있는 1인 가구 K씨는 주거재산으로 전세보증금 7억만원, 일반재산으로 자동차 500만원, 금융재산으로 보험 500만원, 예금 1억만원과 200만원이 있습니다. K씨의 총재산가액은 200만원으로 서울시의 기본재산의 900만원과 생활준비금 500만원을 더한 1억 4백만원이 안 되기 때문에 기초생활수급 자격은 유지할 수 있는데요. 1억 4백만원에서 200만원을 뺀 200만원까지는 입출금 통장에 금융재산이 더 있어도 수급비가 감액되거나 탈락되는 일은 없습니다. 다음 예시를 하나 더 들어볼까요? 친구나 지인 집에 산다거나 보증금이 없는, 집에 사는 것이 아닌 이상 집 보증금 정도 가지고 계신 분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이럴 때에는 어떻게 되는지 알려드리죠. 여기 부산에 계신 김모 씨는 집 보증금으로 3천만원, 부모님이 물려주신 500만원 갖고 있는, 보험 해제 금액으로 200만원을 갖고 있는다면 그러면 재산이 총 3,700만원이 되는데 이런 경우 얼마를 갖고 있어야 수급비를 전액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앞에 부산은 광역시라 기본 재산액이 7,700만원인데 김모 씨 재산은 3,700만원이라 수급자 재산에 아무 이상이 없어요. 이런 상황에서 김모 씨가 보험금을 받는다면 얼마까지 받을 수 있을까요? 우선 김모 씨의 재산 7,700만원에서 3,700만원을 빼면 4천만원이 되고 여기서 생활준비금 500만원을 더하여 4,500만원은 수급비로 온전히 받을 수 있죠. 여기서 대출금 같은 부채가 있다면 재산에서 차감해주니까 그만큼 갖고 있어도 되고, 만약 대출금이 500만원 있다면 이 금액이 재산가액에서 차감되어 4,500만원에서 500만원을 더한 5천만원을 보험금으로 받아도 수급비를 온전히 받을 수 있죠. 이 보험금뿐만 아니라 퇴직금, 현상금, 보상금처럼 일회성으로 받는 금액은 모두 똑같이 취급되지만 그런데 같은 일회성 금액이라도 가족이나 친구 또는 지인에게 받은 금액은 다르지요.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이런 돈은 재산이 아닌 소득으로 봐서 계산 방법이 완전히 달라져 가족에게서 받은 돈을 보험금과 똑같이 생각한다면 수급자에게서 탈락하기 쉽지요.
보험금 5천만 원은 수급자에게는 빠지는 것 없이 다 받을 수 있지만 자녀분에게 받는다면 한 달에 408만 원 받는 것으로 봐서 수급자로서는 탈락하게 되죠. 그러면 김모 씨가 5천만 원을 받은 것은 수급비로 다 받을 수 있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 금액에서 조금이라도 받으면 수급 자격이 탈락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수급자 통장 잔액을 1년에 2번 확인합니다. 그 시점으로부터 3개월간 과거 잔액을 평균해서 산정하기 때문에 통장 잔액이 잠깐 동안만 5천만 원 갖고 있었고 대부분 그 이하로 갖고 있었다면 수급비는 거의 영향이 없어요. 그런데 김모 씨가 오랜 기간 5천만 원을 갖고 있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럴 경우에는 5천만 원이 초과되는 금액이 얼마 되는지 봐야 돼요. 이 금액이 얼마 되지 않으면 수급 자격은 유지되는데 이 금액이 커다면 수급자에게서 탈락됩니다. 그럼 수급자에게서 탈락되는 금액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이는 초과되는 금액의 6.26%를 곱해서 각 급여의 소득 인정액이 넘는지를 파악하면 되죠. 예를 들어 3개월간 평균 잔액이 6천만 원이었다면 5천만 원에서 초과되는 금액이 1천만 원인데요. 이 금액의 금융재산소득 환산율 6.26%를 곱해요. 그럼 62만 6천 원이 나오는데요.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62만 6천 원이 매달 버는 돈이라고 해요. 이것은 2023년 1인 가구 생계비 급여비 62만 3,368원보다 많기 때문에 생계급여 수급자에게서 탈락돼요. 그래도 의료급여 선정 기준보다 작아서 의료급여는 수급자가 될 수 있어요. 이 상황에서 통장에서 갖고 있는 돈 6천만 원을 전세 보증금을 올리는 데 사용했다면 이전처럼 생계급여 수급자가 될 수 있어요. 주거용 재산은 금융재산보다 소득 환산율이 낮아서 앞에 6.26%가 아닌 1.04%를 곱하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5천만 원에서 초과된 금액 1천만 원에 1.04%를 곱한 금액이 10만 4천만 있다고 보므로 62만 3,368원에서 10만 4천 원을 뺀 금액 51만 9,368원을 매달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갑자기 큰 돈이 생겼는데 크게 돈 사용할 것이 없는 수급자분들은 그 돈을 통장에 넣어두는 것보다 3개월 내에 전세 보증금을 올려서 통장 잔액을 나누는 것이 나을 수도 있어요. 수급 자본들이 통장에 얼마까지 갖고 있어도 되는지 괜찮은지 알아봤는데 이 돈을 받아도 수급자에 탈락할까 걱정하는 분들이 많은데 오늘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때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